그리고 이거를 정리한 기사를 좀 보시죠. 네, 한동훈이 김건희 문자 사태에 대해서 사적인 연락에 응했다면 더 문제가 됐을 거라며 공사 구분을 확실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윤상현 후보가 당시 촌서원에서 이겨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공적으로 합의하며 사적으로도 풀었어야 한다. 대통령과 그렇게 오랜 시간 신뢰관계를 구축한 분이 자꾸 대통령실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랑 얘기해야 했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한동훈이 대통령은 사과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과를 하겠다라고 보낸 저 문자를, 제 의견이에요. 이게 문자 대전을 정리하자면, 어느 날 김건희한테서 문자가 옵니다. 왔는데, 내용이 사과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애매모호한 내용인데, 필체와 글의 구성이 김건희가 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 쎄한 거야. 야, 요거 뭔가, 이거 김건희 직접 쓴 게 아니라, 뭔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내 답을 기다리는 게, 내 답변을 기다리는 걸 엮기 위한 지뢰 같은 데라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은 이 문자를 보내놓고 전화했을지 모르죠. 아, 건희 씨, 평소와 다르게, 이거 문자를 이렇게 보내고 그래? 이거 뭐 의도 있는 거야? 라고 통화를 할 지언정, 거기에다가 문자를 남겨가지고 일종의 반응을 보이기가 겁이 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도 안 했대, 연락 안 했대요. 증거를 남길 수 없다. 그렇지. 검사의 다른 검사이니까. 검사의 특징상, 야, 요거는 낚는 글이다. 여기에 답변을 쓰면 예로서도 아니오로서도 내가 당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익십을 했던 거고, 아마도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연락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뭐 김건희가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는 걸 자기가 확인했다. 그리고 얘기를 김건희는 한동훈한테만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나가서 내가 나가서 사과를 하게 되면 야당의 논리에 끌려가게 되는 거고 오히려 우리 쪽에 불리하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된 문자를 다 보냈다는 거야. 그럼 보냈대요. 한동훈한테만 반대 뜻으로 한 문자를 따로 보낸 거기 때문에 한동훈 입장에서 얘가 나 작업 치려고 그러네. 내가 이렇게 얕은 수에 걸릴 것 같아? 라고 답을 안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리고 이걸 갖고 와가지고, 분명히 봐요. 한동훈의 대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안에 한동훈이 무조건 응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거는, 지금 김건희가 대놓고 한동훈을 작업치고 있는 거 맞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 문자를 보내라고 한 사람도 김건희 본인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지. 한동훈을 비대위에서 그 당시에 쫓아내려고 했었잖아. 쫓아내기 위해서 뭔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함정 문자로 던졌을 가능성이 높고 한동훈은 그때 거기 안 걸려든 거야. 그리고 어찌됐거나 폴더 인사하고 이 상황이 끝나서 계속 비대위원장을 끝까지 끌고 갔으니까 그 이전에 다른 루트로 풀었겠지. 그리고 한동훈은 이 문자를 잊어버리고 있었을 거야. 풀었으니까, 완주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와갖고 다시는 그 당시에 이 문자가 문제될 거 아니고 지나간 거라고 생각한 걸 다시 꺼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한동훈의 배신감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자 파동은 김건희가 기획하고 김건희가 실패한 것을 김건희가 다시 살려갖고 다시 불 붙이려고 했던 거고 결론적으로 한동훈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게 되는 순간 나중에 한동훈은 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나름의 녹취나 그 사안에 대한 그러니까 안 하는 걸로 합의를 보는 데 대한 정황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거를 갖고 있을 걸로 봐져요. 자, 김건희 얘기 좀 더 해볼 건데요. 권익위에서 이번에 그 명품 가방 관련돼서 무혐의 내지는 합헌 처리를 내세우는 과정에 법리를 거꾸로 갖고 왔다고 합니다. 이건 법률 사기거든요. 자기야. 권익위가 김건희 디올백 수수 사건 종결 근거로 헌재가 합헌으로 결정한 미신고 처벌 조항에 대한 소수 의견을 활용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조항을 위헌이라고 본 헌재의 소수 의견을 근거로 제시한 건데요.
국가기관에서 공식 의견인 합헌이 아닌 소수 의견을 의사결정에 활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이 아닌 소수의 의견을 갖고 온 거예요. 그 소수의 의견에 보면 그 금품을 수수하니까 이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직접 처벌을 해야 된다는 조항도 있어요. 소수 의견 안에도. 근데 이거는 빼내버리고 이러한 수수가 늦어지더라도 처벌이, 그러니까 신고 기간이 늦었거나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소수 의견들이 있어요. 그저 예외 조건을 줘야 되는. 그 예외 조건 안에도 금품을 수수했으면 처벌해야 된다는 조건까지 있는 예외 조건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원래 권익위가 판단했으면 앞도 뒤도 잴 게 없는 거예요. 공직자 부인이 일단은 300만 원 넘는 걸 받았으니까 처벌해야 되는데 이거를 무효화하기 위해서 소수 의견을 갖고 왔어. 결국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무시한 거야. 권익위가. 감히 권익위가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무시하면서 그 무시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소수 의견을 가져와가지고 이러니까 김건희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다가 영부인한테 300만 원어치 엿을 줘도 되나요? 예, 직무 관련성 없으면 엿주셔도 됩니다라고 댓글까지 달아주는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 권익위는. 권익위.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이거 종결시키면 안 된다. 분명히 이 청탁 정황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해갖고 주장을 했었대요. 이게 권익위. 9대 6 중에 6 몇 명 안에서. 권익위 소수 의견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네, 일단 한 위원은 이 사안 같은 경우 선물 전달이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전달 장소나 지위가 여태 해왔던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내용과는 판이하기 때문에 이건 선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고요. 또 다른 위원도 공적인 만남이나 행사 자리에서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뇌물로 보는 의견도 있고요. 대통령실 자체에서도 이거를 기록물로 등재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했죠. 근데 지들끼리 그냥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인정해버린 거야. 아마 뒤늦게라도 대통령 기록물로 찍어서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원물이 없다는 거야, 원물이. 그거 가방이라도 흔들어봐. 들고. 그러니까. 여기 있다고. 비서실장이 용산 어디에 있다며. 그러면 사람들 풀어서 숨바꼭질 한번 해보자고. 혹시 문틈에 끼었을 수도 있고, 어디 하다가 어디 쓰레기장에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300만 원까지 필요가 한 30만 원만 걸고 대통령실에서 보물찾기를 하세요. 듀얼백 찾아내는 사람 30만 원 주기. 아니, 듀얼백 사진이나 찍어놔가지고 사진이라도 내보내봐. 있다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위조를 하고 싶어도 얘네들이 원푼 로또 넘버를 몰라요. 왜냐면 이명수 기자가 안 주거든. 분명히 영수증에 있는 로또 넘버를 안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포장지 그대로 해가지고 영수증도 주지 않았을까?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받았으면 영수증 자기가 갖고 있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만 보낸 거기 때문에 안에 있는 로또 넘버만 알면 정말 장인을 통해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똑같은 걸 복제품이라도 만들 텐데 로또 넘버를 모르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